수의과 대학 졸업해서 이제 농장에서 몇 년 지내다가 이제 컨설팅 하다가 지금은 뭐 양돈장도 하고 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실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농장의 구조, 사업 구조, 뭐 경영 이런 내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돼지와 건강의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돼지와 건강은 이제 컨설팅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에 3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인원이 좀 늘었는데 뭐 컨설팅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멀 헬스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약품을 유통하고 농장에 이제 처방하고 이런 부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 운영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농장들의 구조를 다 이제 관장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팜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농장, 직접 운영하는 농장의 이제 2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7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충남 홍성에 보통 1000도 정도 되고, 농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전체 수리를 하고 절반 정도는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건 없고 뭐 지역적으로 좀 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대비한 방역 설비들이 좀 돼 있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전체 직원을 그냥 무조건 내국인으로 채용하는 거 있고, 조금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그런 모델들을 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조금 넣어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주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이제 넣었고요. 뭐 컨설팅이 제가 많이 할 때는 실은 이제 시설 관련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동사를 설계한다든지 견적을 같이 내본다든지 또 공사 감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주업이었었으니까 이번에 이제 농장을 새로 지으면서도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하고 공사 견적도 다 내고 감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별로 없는데 어쨌거나 이제 홍성 지역의 특성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이제 기계 장치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여러 사람이 거쳐가게 될 거니까 모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거 위주로 이렇게 짰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냥 뭐 아까 박계영 대표님도 농장을 굉장히 멋있게 만드셨는데 저희는 그냥 이제 직원들이 우리 농장이라 안 하고 우리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처럼 좀 만들자,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는 솔직히 이렇게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지금 요거는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6번째 버전의 저희 설계도거든요. 설계도를 그렸다가 다시 얻고 또 추가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또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8번째까지 갔었고요. 이게 이제 6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신축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동선이나 뭐 환기나 이런 것들을 다 짜야 되는데 기존에 건물들이 있으니까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은. 요거 슬라이드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선생님? 이게 주업이 이제 옛날에 시설 컨설팅을 많이 했으니까 도면을 실제로 다 그립니다. 이게 이제 6번째 버전에 절반 정도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도면이 굉장히 많죠. 아까 보신 게 어디 갔냐? 분만사 도면인데 요거 아마 환기 초안이 거기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도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면 그냥 건축물, 그 다음에 골조, 철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뭐 환기, 전기 배선, 사료 라인, 물 라인, 뭐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업체랑 싸울 데 없어요. 최대한 깊게 들어가면 여기는 환기 도면이고 벽체 구조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전기 도면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박계영 대표님도 이제 그런 고민들, 공사 끝나고 나니까 뭐 추구할 게 계속 생기고 도면에는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건축하시는 양돈장 건축을 하다 보면 처음에 10억 예산 잡았다가 실은 13억 들어가느라 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맨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업체랑 티격태격하고 뭐 이거는 서비스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지고, 또 이제 짓고 나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환기부터 전기부터 뭐 다 해놨으니까 조금 수선할 것들이 줄어들고, 안 생길 수 없죠. 사람의 생각이 뭐 100%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뭐 공사비가 또 쌓을 일도 없고, 조금 빨리빨리 공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여러분이 다 그릴 필요는 없죠. 잘 그리는 사람한테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하더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일 때문에 그냥 이제 배워서 도면 그리고 뭐 하는데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입사한 직원들도 특히 이제 공대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다 도면을 그릴 줄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축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안 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 축산로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평범합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없는 돈, 없는 살림에 아주 최첨단의 장치를 넣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이제 특이한 거 몇 가지, 천정창 이런 것들 유럽에서 많이 하니까, 뭐 분사, 분만틀 뭐 요즘 트렌드니까 조금 크게 만들고, 뭐 복도 크게 만들고 이런 거, 그 정도입니다. 대신에 이제 방역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저희 이제 이 현장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처럼 만들려고 개인당 책상, 걸상을 다 줬거든요. 이제 위험시설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자외선 등을 걸어서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 뭐 이제 요즘 트렌드잖아요. 뭐 사료차, 분뇨차 이런 것도 농장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다 설계를 구조 계산까지 해서 설계해서 이제 요게 이제 농장의 자체 사료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회사 차는 여기 붙고 가고, 저희 차가 이제 농장 내부 이송하게 그렇게 해놨고, 작업복 냄새 나는 거 싫어서 이제 굉장히 크게 건조실 만들고요. 햇빛 들어와서 자외선으로 소독되게 그렇게 해놨고, 바닥에 이제 다 단열재 깔아서 겨울에 따뜻하게 뭐 이렇고. 작업복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인당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샤워하고 작업복 입고, 뭐 우영고에 갔다 오면 또 샤워하고 작업복 입고, 오후에는 당연히 또 샤워하고 작업복 입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업복을 구매할 때 어떤 물품이든지 1인당 최대 10장 정도, 그러니까 팬티도 1인당 10장, 뭐 요즘 같은 경우 면티, 반팔티 입으니까 그것도 1인당 10장 뭐 이렇게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샤워실이 10평이면 옷방은 한 25평 정도 됩니다. 옷을 뭐 어마무지하게 저희가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위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방식의 양돈장이 어떤 개념이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파이프스톤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잘한 게, 돼지 잘 키우는 놈이 경영을 하고 소유권은 뭐 기존에 있는 주인들이 가지고 이런 거였잖아요. 괜찮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경영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럼 주인들은 이제 수익을 나눠 가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줄 만한 농장들이 별로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컨설팅 좀 하고 옛날에 돼지 좀 키웠다고 나한테 우리 회사한테 경영을 맡길까? 그런 농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구식, 미국식 자본주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만든 농장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시범타로 해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잘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정이 생겨서 경영을 위탁하기 시작하면 실물도 있고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잘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개념들을 저희는 이제 파이프스톤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위탁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서 사업계획서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도 회사에 잘 보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호 농장은 2010년에 만들었고, 뭐 수의사들 몇 명이 농장한다고 해서 투자해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실은 수의사들은 맨날 뭐 죽으면 병인 입원이 떠드는 애들이지 경영을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이걸 출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회사 직원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아는 분들, 얘네들은 믿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해서 몇 명이 출자를 해서 농장을 구매를 해서 그걸 여태까지 이제 경영을 해온 거죠. 그리고 그 주주 중에 가장 경영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경영주로 앉히자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파견돼서 몇 년 동안 거기 있고 컨설팅도 하면서 경영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영주하고 이사진 다 선임을 해서 농장을 운영을 했고요. 그게 이제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다행히 2010년 말에 또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운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이 농장이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운영도 잘 됐고 돈도 뭐 그럭저럭 벌었고 탄탄하게 운영도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영을 맡길 농장은 아직도 없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1호 농장의 주주들이 야 그지 말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농장 하나 더 하자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이제 1호 농장의 주주들이 현재 2호 농장이 역시 같은 주주들이고 대신에 이제 다른 주주들도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는데 대신에 좀 모두 300개짜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파일을 키우고 원래 우리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좀 구현을 해보자. 조금 더 키워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돈만 보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다른 목적들이 좀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꿈꾸던 농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버전업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울림팜 2호 농장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돼지 키워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돈 외에 다른 가치도 실은 많이 필요했거든요. 이걸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다 먹고 살고 집 사고 결혼하고 뭐 애 키우고 뭐 다른 목적 차 좋은 거 바꾸고 이럴 목적으로 돈을 법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돈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돈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거였지. 그래서 저희도 고유의 가치가 있었고 고유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목적은 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누군가는 옆집에서 이제 벼농사도 짓고요.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게 꼭 유지돼야 되는 산업이고 그러면 그 업이 떳떳해야 된다. 되게 뭐 괜히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 이전에 저희가 만든 건 다 농업회사법이니까 기업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 기업은 영속 가능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누가 투자했건 간에 주주들이 또는 직원들이 모두 좀 행복하고 야 우리 회사가 괜찮아 이런 얘기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돈 벌었으면 주주들 다 나눠 가지는 거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돈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대회도 좀 환원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추구했던 가치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조금 경영 방침이나 이런 게 다른 뭐 개인 소유의 농장이나 이런 것보다 좀 틀리게 갔던 겁니다. 일단 뭐 저희 모습이 투자자는 주주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부터 기획 단계부터 2호 농장은 주주를 좀 굉장히 많이 늘려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축산업의 주인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자수성가하신 분도 있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또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분도 있고. 상당수 여기 이제 사료회사에 계시고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축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축산업이 건전하게 크고 발전을 하려면 누군가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인을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될 사람들한테 주주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섭외를 해서 이런 사람은 괜찮아. 섭외를 해서 출자할래 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장이 만들어진 건데 농장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스템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그런 분들이 출자를 좀 했고요. 현업, 그러니까 뭐 사료회사건 제약회사건 꼭 농장이 아니더라도 계시는 축산 수의 전공자들 이런 분들도 출자를 했고, 여기도 있어요.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몇 명 있어요. 농장에 굉장히 영롱하고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 또 섭외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굉장히 처음 투자, 일반인들도 한번 주주로 모집해볼까? 이거는 굉장히 일반인들은 저희가 여태까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험적으로 해서 일반 주주, 그러니까 전혀 축산이랑 상관없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서로 생각과 아이디어와 지혜 이런 것들을 좀 모으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주주를 짠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주주 구성을 해서 농업회사업이나 올림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주가 많아지니까 좋은 것만 있느냐? 말들이 더럽게 많습니다. 머리 아파 죽겠어요. 저 사장인데 이래라 저래라부터 해가지고 이건 옳니 그러니 그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 결정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첫 번째 주주 우선주의, 두 번째 준법. 준법이 우선돼야 되는데 준법은 원래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 내릴 때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쁜 구조냐? 경영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더럽게 어렵죠, 당연히.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은 기업의 구조에서 보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들이 대부분 올바른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진,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기업이 현실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 뭐 투자와 경영의 분리는 맨 처음부터 추구했던 가치고, 뭐 일반적인 주식회사 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식회사, 삼성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3% 지분 가졌는데 다 해먹을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지금 이사회도 인원이 많고요. 이사회는 분기에 한 명 정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고, 뭔 일 있으면 또 모이고, 주주 감사들은 1년에 최소한 2번 와서 감사하고, 주총도 저희가 가능하면 1년에 2번 이상 합니다. 그래서 뭐 큰 현안이 있을 때 다 모여서 집합해서 모여라 하고, 뭐 결산총회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대표가 혼자서 결정을 못 내리게 구조를 아예 그렇게 짜는 거죠. 제가 평생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더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대표를 또 넘겨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혼자 독단을 못 저지르게 그렇게 이사회에서 다 큰 것들을 결정하게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질 하기 진짜 어렵죠, 솔직히. 맨날 이사들한테 감사들한테 잔소리 먹고, 주주들 또 관심 있는 주주들 전화해서 뭐 어쩌니 저쩌니 맨날 물어보고 하니까 힘들죠, 힘들기는.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독단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그 다음에 건실한 회사가 되려면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별한 개념, 이런 경영체란 개념도 듭니다. 이제 제가 대표고 모든 실무를 책임지긴 하지만 주요 결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하거든요. 뭐 이사회 안 열면 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전화 다 돌려가지고 이러이러한데 부수승인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는 이사 감사 포함해서 이사회는 주주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절반 있고, 저희 원래 회사 돼지학원강에서 선임된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학원강에서 파견된 이사 감사들을 경영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짝짝꿍에서 어떤 좀 문제가 생길까봐 아예 견제 세력을 또 두고 책임지는 조직을 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학원강에서 저만 파견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사도 있고 회계인원도 있고 다 파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게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면 올바로 나갈 수 없고 조금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 아이디어는 좀 최대한 모으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는 짰고 주주 성과는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기업이니까 당연히 돈 벌으면 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주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일단 최대한 내야 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짠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돈장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야, 매출에 어떻게 늘리지? 한 마리로 더 팔아야 되잖아. 인건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없나? 야, 비용 좀 어떻게 줄이지? 뭐 회식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두 달에 한 번 할까? 뭐 이런 고민들. 약값을 줄여야 되나? 특히 돈가가 떨어졌을 때 약값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사료에다 쥐어짜서 단가 5원 깎으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는데, 쥐어짜는 수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건 다 쥐어짜는 거거든요, 실은. 그 직원들은 희생시키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양돈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자관광에서 파견된 인원들은 급여를 안 줘요, 실은. 경비 쪽 100만 원은 줍니다, 실은. 뭐 차도 안 주고 길값도 안 주고 뭐 저기 판감 이런 것도 안 주고 다 안 줍니다. 그럼 그렇게 평생 일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줍니다, 오로지. 그러면 경영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흑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든. 그래야 성과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럼 또 경영체는 어떻게 경영 성과를 내야 되느냐도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내국인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요. 인건비는 많이 좀 올라갑니다. 대신에 이제 직원 안정화 정책을 취하는 거고요. 또 직원 복지는 제가 뭐 전국의 모든 농장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양돈장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돈장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상위 10% 안에는 든다. 뭐 세세 항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수당, 성과급, 휴가, 뭐 휴무 다 해서 그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평적 관계, 직원들 간에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대신에 이제 비용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 계속 평가를 하고 분석하고 회의 시간에 서로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조금 일반 농장은 더 많은데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자체적으로 엔간한 것들은 공사, 수선 뭐 이런 것들은 하계 시스템을 짜고 또 직원들도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의 틀을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매출 대비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을 짠 겁니다. 실은 뭐 여기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업이 돈을 못 벌고는 기업의 혁신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목표로 정한 것들이 있는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문제대로 실은 수익성이 1차적으로 결정됩니다. 원래 해야 될 거 까먹고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사고 나서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지, 그 회사가 아주 혁신적인 애플 같은 뭐 특허가 없어서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경영적 이념에 충실하게, 경영학과를 안 나왔으니까 그냥 책에 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뭐 이 축산업, 저희 양돈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걸 키우는 산업이니까 굉장히 성실한 인재들,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또 그렇긴 하지만 양돈장 사장들이나 이제 이 업계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아유, 나는 믿고 맡길 직원이 없어. 그러니 그냥 외국인 쓸래. 그죠? 또 내국인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아니 좀 내 의도 좀 잘 파악하고 좀 따라주면 좋은데 쟤는 왜 맨날 사고만 치냐. 근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받는 만큼만 일하려. 사장은
저 새끼 일하는 만큼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괴리가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느 회사나 직원들을 구하는데 맨날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발전하고 그러면서 급여도 적게 받는 직원은 없다. 그리고 전체 우리 업의 현실을 봤을 때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진짜 양도업 한다고 해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미래를 보장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업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근로조건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력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 축산과 수입과 전공자, 대졸자들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고 또 예비 인력까지 놀더라도 뭐 나와서 풀이라도 배더라도 예비 인력까지 두고요. 급여 이제 저희 회사 이렇게 농장 급여 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일단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많이 줍니다. 동종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고요. 복지 농장 기준을 하지 않고 일반 기업들 뭐 저희가 삼성전자의 복지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목표가 이제 중견기업 이상까지는 간다. 지금은 아직 뭐 농장에 빚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제한적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복지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농장에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좀 독특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 농장에 적응하고 우리 농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놈이 가장 유능한 놈이다. 실력은 둘째치고 그래서 이제 한 번 직원을 좀 뽑으면 일단 뽑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뽑습니다. 저희도. 근데 한 번 뽑으면 절대 안 자릅니다. 이제 하다못해 직원들이 하도 이제 해서 다 찾아와서 얘는 도저히 일을 같이 일 못하니까 잘라주세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 명 내보내긴 했는데 일단 뽑으면 일을 잘할 때까지 계속 교육 훈련을 시킨다 주이지 뭐 자르거나 이러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 때문에 대표님, 농장장님, 팀장님은 있는데 뭐 거의 김과장, 뭐 김대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 여기 종황님, 그다음에 선영님 이렇게 다 호칭하게.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어색해해요 처음에는. 근데 또 적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사소통이 좀 원활해지고 뭐 서로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좀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7년에 만들어서 이제 3년 뭐 돼갈까 말까 한데 직원들 뭐 비교적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요. 일부 직원들을 줄줄댔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효율성을 많이 찾고 생산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계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회계에서 빵꾸 나지 않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전담 회계 직원도 있고 그걸 또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저 밑에 직원이 할 거 아니에요. 걔가 사고 칠까봐 또 외부의 회계기관에 맡겨서 다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 믿어서 다시 감사범위를 또 선임을 해서 감사 또 시키고 이렇게 3단계로 해서 10원 한 장 차이 안 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감사들도 1년에 2번에서 확인하고 하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고 안 치게 아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짰고요. 단 2명이 공동 출자했어도 회사는 회사입니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동의 것입니다, 실은. 근데 이제 착각을 하죠. 대표이사 맡으면 내가 지금 51% 있으면 다 지 거라고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그건 정상적인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주식회사가 유한해서건 합작회사건 간에 2명 이상 출자했으면 공동의 것이 내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다.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둘째다. 그렇게 경영방침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솔직히 뭐 그 51% 가진 사람이 몇 천만 원 더 챙긴다고 해서 떼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긴 항목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은퇴해서 70대 이렇게 됐을 때 몇 푼 띄겨 먹은 사람이 욕이나 더 먹지 부자 됐다고 이렇게 칭송받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야 내 거 꼭 해야 돼 뭐 이런 개념을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증명할 때는 내 거가 아니고 공동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 편해진다. 그런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뭐 이렇게 구조는 짰고요. 축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보면 일단 뭐 사업을 벌였으니까 당연히 건전하게 수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환영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돈 벌었으면 좀 지역에 환원하고 공헌하는 그런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없는 돈도 쪼개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래야 좀 돈 버는 맛도 있고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요즘 축산과 나온 사람들이 축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때는 정말 축산이 하고 싶어서 간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미래를 걸 수 있는 사업, 직업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에 축산과 친구들 꽤 와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한 놈이 오든 이렇게 소개시켜서 왔어요, 실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우리야 뭐 축산과도 나오고 수의과도 나와서 우리 산업의 주체는 우리야라고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일반인들 또 직원들도 같이 아우르고 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구조가 더 안정화되면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짰던 사업 계획서의 위탁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상은 이제 뭐 은퇴를 하는 개인 농장들이 있죠. 근데 뭐 팔고 싶진 않고 이게 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주주들 중에도 그런 의사를 내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사정상 몇 년 농장을 못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경영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고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일반인들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괜히 돼지고기 한 번 더 먹게 되고 괜히 축산 뭐 구제역 이렇게 뉴스 나오면 더 보게 된대요. 이렇게 주주총회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내가 이렇게 관심이 생길 줄은 몰랐대요, 자기들도. 그러면 우리 산업에 관심이 많이 가질수록 실은 우리 산업이 더 밝아지는 거죠. 또 그런 젊은 인재들도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직업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누군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농사도 져야 되고요. 소도 키워야 되고 닭도 키워야 되고 오리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산업이 유지되려면 그러면 맨날 냄새나고 뭐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사회가 인정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특히 만들어낼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린 모습은 앞에 이제 세 분이 얘기하신 것보다 조금 틀리죠. 구조적으로도 좀 틀리고 그런데 모두가 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는 다양성 때문에 유지되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만든 구조들,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여러분이 맨날 접하시는 축산업, 양돈장이랑 좀 틀린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실은 저희도 잘 몰라요. 이제 10년 됐는데 이게 앞으로 축산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바보 같은 뻘짓거리를 한 걸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굉장히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 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원래 길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 나갈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의 한 흔적으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하게 성장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 그런 커뮤니티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솔직히 되게 웃기죠.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가끔. 이런 조직이 그렇게 해도 아직 안 망하고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아이디어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겠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모으고 더 좋은 사업 아이템도 자꾸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무리인데 그냥 이제 저희들의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을 회사에 사원도 걸어놓고 하지만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것에 하나 걸어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 인사인데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저희 이제 회사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사료차에 붙일 것도 없게 하길래 이제 저희 꿈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